멍! 멍멍! 멍멍멍! 하양이가 처음으로 그렇게 격하게 짖었습니다. 순하디 순한 누구든 꼬리부터 흔들던 그 아이가 그날은 마당 담장 앞에서 이를 드러내며 으르렁댔습니다. 담장 틈 너머 낯선 남자의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처음엔 그냥 택배 기사님이나 지나가던 동네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2번, 3번, 4번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우리 마당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딸아이에게 전화가 왔을 때 나는 이미 그 눈빛을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집 앞에 누가 자꾸 서 있어. CCTV 봤는데 이상해. 문단속 꼭 해요.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전화하고. 안녕하세요. 무으텅훈입니다. 오늘도 한편의 은밀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7살 서울 상도동에 사는 김현숙입니다. 10세 해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지금은 말티즈 한 마리랑 단둘이 살고 있어요. 이름은 하양이. 하얀 솜사탕처럼 생긴 조용하고 순한 아이입니다. 이 집은 남편 요양을 위해 이사 온 집이에요. 조용한 골목 안 마당이 있는 작은 단독주택. 그때는 마당에 텃밭도 꾸며보고 개도 키워보자고 꿈도 꿨죠. 하지만 그 겨울 남편은 눈을 감았고 집은 너무 커졌습니다. 혼자가 된 그의 봄, 딸이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 아이랑 말이나 좀 해요. 그렇게 우리 집에 온 게 하양이였습니다. 하양이는 사람을 잘 따르고 웬만한 소리에는 짖지도 않는 아이예요. 꼬리를 흔들며 먼저 다가가는 그런 성격이죠. 그래서 더더욱 그날의 짖음이 이상했습니다. 그 전에 우리의 하루는 아주 평범했거든요. 아침엔 하양이 사료에 물을 조금 섞고 나는 미음을 끓입니다. 창문을 열고 작은 라디오를 틀어놓은 채 하양이랑 마당 한 바퀴를 돌죠. 복지관에서 국수 봉사하는 날이면 조금 서둘러 나가고 아니면 골목길 산책을 천천히 이어갑니다. 점심은 혼자 먹고 하양이는 내 옆에서 졸고 저녁이 오기 전엔 항상 마당 정리를 합니다. 그게 내 하루였어요. 하양이와 나 둘만의 조용한 집. 하지만 그날 하양이가 마당에서 갑자기 발을 멈췄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듯 담장 쪽을 빤히 바라보다 작은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짖기 시작했어요. 아주 낮고 거칠게 멍멍멍 멍멍멍. 하양이가 갑자기 담장 앞에서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순하디 순한 아이가 몸을 낮추고 목을 길게 빼며 담벼락 틈을 향해 으르렁댔습니다. 처음엔 고양이인가 싶어 마당 끝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담장 틈 사이로 사람의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집 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누구세요? 하고 외쳤고 그림자는 흠친 몸을 빼며 골목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어깨가 넓고 검은 모자를 눌러쓴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하양이는 짖음을 멈추지 않았고 나는 얼른 현관문을 잠갔습니다. 그날따라 대문 자물쇠도 괜히 여러 번 확인했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우리 집을 살피고 간 것 같아서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집 앞에서 누가 마당을 들여다보고 있었어. 하양이가 갑자기 짖고 딸의 목소리가 바로 높아졌습니다. 엄마, 그 사람 어떤 모습이었어? 계속 그랬어? CCTV 확인해 볼게. 그날 밤 딸은 전화로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비슷한 사람 지나갔더라. 같은 모자 쓰고 비슷한 시간대에 담장 옆에 서 있어.
엄마, 진짜 조심해. 나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은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며칠간은 마당에도 잘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하양이도 산책을 나서면 골목을 향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며칠간은 일부러 산책도 피하고 복지관도 쉬었습니다. 그 사람이 담벼락 앞에 서 있던 모습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하양이는 마당으로 나가자 하면 괜히 문 앞에서 멈춰 섭니다. 평소처럼 꼬리를 흔들지도 않고 낮게 코를 킁킁대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조심하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물김치 봉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집에만 있자니 괜히 더 불안하고 하양이도 오랜만에 바람 쐬는 게 좋겠다 싶어 산책 겸 걸어갔습니다. 복지관 앞 벤치를 지났는데 그 남자가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니트, 검은 모자, 담벼락 앞에서 봤던 그 모습, 틀림없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하양이 목줄을 감싸쥐고 한참을 멈춰 섰습니다. 하양이도 그를 바라봤지만 이번엔 짖지 않았습니다. 대신 꼬리를 흔들지도 않고 발걸음을 멈춘 채 그 자리에 조용히 섰습니다. 남자는 우리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커피를 든 손을 내려다본 채 조용히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나는 얼른 시선을 돌리고 복지관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따라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자꾸만 그 사람 생각이 났습니다. 도둑처럼 집을 들여다보던 사람인데 왜 그렇게 조용하고 말없이 앉아 있었던 걸까요? 진짜 위험한 사람이 맞는 걸까? 하양이가 이번엔 왜 짖지 않았을까? 딸에게 말하지도 못한 채 내 안에만 불편한 물음이 맴돌았습니다. 그 다음 날 복지관에 또 갔습니다. 이번엔 일부러 돌아서 가려다 마음이 바뀌어 원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벤치, 똑같은 옷차림, 그리고 똑같은 자세. 하양이는 멈춰 섰고 나는 긴장을 낮추고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얼굴을 제대로 마주봤습니다. 눈매는 깊고 표정은 어딘가 익숙했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 요즘 여기가 좀 생각나서요. 그 말 한마디가 왜 그렇게 가슴에 걸리는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벤치엔 그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였습니다. 그를 마주친 게 복지관 앞 딱 점심 무렵 늘 같은 자리에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회색 니트, 검은 모자, 두 손엔 커피 한 잔. 그는 아무 말 없이 햇살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하양이도 멈췄고요. 하지만 이번엔 짖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들고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귀를 쫑긋 세운 채 경계하면서도 이상하리만큼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나는 얼른 목줄을 당겼습니다. 하양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하양아, 안 돼. 이리 와. 그 순간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또 뵙네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강아지가 오늘은 짖지 않네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하양이가 격하게 짖었던 걸요. 나는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원래 잘 안 짖어요. 사람 좋아하고 순해요.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날은 제가 좀 이상했나 봐요. 그 말에 다시 긴장이 올라왔습니다. 그날 그도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담장 앞 우리 집을 들여다보던 그 순간을요. 나는 하양이 목줄을 감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여기 근처 사세요? 그는 대답 대신 커피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가끔 생각나서 옵니다. 익숙한 길이라서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는 더 말하지 않았고 나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양이는 그 사람 발밑에서 잠시 코를 킁킁댄 후 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짖지도 도망가지도 않고 그저 작게 숨을 쉬었을 뿐이죠. 그날 밤 나는 괜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생각나서 온다.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왜 우리 집 담장 앞에 서 있었을까? 왜 이렇게 자주 마주치는 걸까? 하양이는 왜 달라졌을까? 그날도 복지관에서 돌아오는 길. 어느새 익숙해진 벤치가 눈에 들어왔다. 그가 앉아 있었다. 변함없이 조용히. 나는 멈칫했고 하양이는 먼저 다가갔다. 천천히 한 걸음씩. 짖지 않았다. 그저 그의 앞에 가 앉았다. 그가 나를 보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집, 그 한마디에 심장이 울렸다. 그 집이요. 지금 어르신이 사시는 그 집.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동자에 머물지 못하고 내 손에 감긴 하양이의 녹줄만 바라봤다. 전에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말했다. 아내와 같이 그 마당도 그 나무도 창가의 유리 문까지 다 우리가 손으로 고른 거였죠. 그가 말을 멈췄다. 나는 숨을 내쉬었다. 그랬군요. 그 한마디가 가슴 깊이 울렸다. 그는 이어 말했다. 그때 하양이도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 애가 여기서 태어났어요.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우리가 키우던 말티즈가 새끼를 낳았고 그 중 한 마리를 입양 보냈는데 그는 하양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아마 그 아이가 하양이일지도 모르겠네요. 하양이는 그 순간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치 모든 걸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마음이 어지러웠다. 그 집이 그의 것이었다는 사실, 그 기억 속에 하양이도 있었다는 것,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집이 누군가에겐 지울 수 없는 과거라는 걸 처음 실감했다. 그 집을 아내가 제 허락 없이 팔았어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그가 시선을 내렸다. 그냥 사라졌습니다. 삶의 반쪽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날보다 고요한 바람이 그의 어깨를 감싸 안는 듯했다. 근처에 오면 괜히 걸어봤습니다. 혹시 그 집이 잘 지내고 있는지, 그 마당이 그대로인지. 그의 말에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 집, 좋은 곳이에요. 햇살도 좋고 하양이도 잘 지내요. 작게 하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가 나를 바라봤다. 그 눈엔 원망도 분노도 없었다. 다만 오래 묻어둔 그리움 하나가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그 집을 다시 떠올렸다. 햇살 드는 마루, 방충망 넘어 들어오던 바람, 하양이가 뛰놀던 마당, 그 모든 것이 그의 과거이자 지금의 내 일상이었다. 그날 이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조금 달라졌다. 그 집이 그의 집이기도 했다는 걸 알고 나니 어딘지 모르게 공기가 달라졌다. 하양이는 내 옆에 조용히 누워 있었고 나는 그 집을 더 자주 바라보게 되었다. 그 집이 우리를 다시 불러낸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해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그날은 바람이 살랑이는 오후였습니다. 하양이 산책을 핑계 삼아 나는 골목을 돌았습니다. 그 집 마당 쪽으로 돌아가는 길이 요즘 자꾸만 마음에 걸렸거든요. 누구를
일부러 기다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당 쪽 담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담장을 따라 놓인 꽃 화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양이는 내 옆에서 걸음을 멈췄고 우리는 나란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마당. 풀잎은 여전히 자라고 있었고 화단엔 조금씩 이름 모를 꽃이 피고 있었죠. 저 벽돌 화단 우리 손으로 쌓았어요.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흙이 자꾸 무너져서 계속 손봤던 기억이 나네요. 나는 그 말에 자꾸 마음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화단 하양이가 처음 뒹굴던 데예요. 그가 조용히 말했죠. 나는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사는 집, 내가 매일 쓸고 닦는 그 공간이 누군가에겐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었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게 울렸습니다. 아내랑 다툰 다음 날도 저기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 있었어요. 마당에서 나는 풀 냄새가 왜 그렇게 마음을 식혀주는지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공기를 지금은 나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양이는 조용히 그 사이를 맴돌다 그 사람 옆에 가서 앉았습니다. 이번엔 정말 편하게 그 사람도 놀란 듯 살짝 웃었습니다. 하양이가 기억을 잊지 않았네요. 이 냄새, 이 흙, 이 벽.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보다 먼저 기억하더라고요. 강아지들은 해가 기울고 있었고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날 마당 앞에서의 침묵은 어떤 대화보다 길게 남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를 이해하고 싶어졌습니다. 이 집을, 이 마당을, 그가 놓고 간 기억들을, 그리고 어쩌면 그때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집을 함께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며칠 뒤 엄마, 집 담장 앞에 자꾸 서 있는 사람 있어. CCTV 봤는데 이상해. 딸의 문자가 늦은 밤 도착했다. 그 말에 나는 순간 휴대폰을 놓쳤다. 무언가 들킨 것처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딸의 다음 말은 짧고 단단했다. 도둑 아니야? 낮에도 서 있고 밤에도 있어. 정면은 안 찍혔는데 자꾸 담장만 봐. 나는 그제야 조심스레 답장을 보냈다. 딸, 걱정 마. 그분 예전에 이 집에 살던 분이래. 잠시 후 딸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다. 전 주인이 왜 자꾸 거기 서 있어? 이 집 팔았으면 끝난 거지. 나는 창밖을 보며 천천히 타이핑했다. 아마 그냥 그리운가 봐. 이 집에 추억이 많았던 것 같아. 그 말을 쓰고 나서도 가슴 속 어딘가가 묘하게 뭉쳐왔다. 안심시키려는 말이었지만 어쩌면 나 스스로를 달래는 말이기도 했다. 하양이는 내 발 앞에 웅크려 있었고 나는 조용히 손등을 매만졌다. 딸의 불안은 이해된다. 담장 너머에서 낯선 이가 자꾸 서 있는 모습은 누가 보아도 수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수상함보단 잃어버린 집을 오래 바라보는 그리움에 가까웠다. 다시 딸의 메시지가 왔다. 엄마, 그래도 진짜 혹시 모르니까 문단속 꼭 하고 낯선 사람 절대 믿지 마.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났다. 딸은 언제나 그랬다. 강하게 말하고 그 속엔 걱정이 진하게 배어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두고 천천히 마당으로 나갔다. 밤 공기는 살짝 차가웠고 담벼락 끝에는 그가 머물렀던 그림자가 어렴풋이 남은 듯했다. 그 자리에 내 손을 살짝 올렸다. 그 손자국 하나에도 누군가의 시간이 묻어 있을까봐 괜히 조심스러워졌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집, 내가 매일 마주하는 이 마당, 이 화단과 벽돌길 모두가 누군가에겐 잃고 난 뒤에도
지워지지 않는 기억일 수 있다. 그런 사람을 완전히 외면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조용히 내 안에서 울리고 있었다. 주말 오후 딸이 찾아왔다. 예고 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며 가볍게 말했지만 표정은 무겁게 잠겨 있었다. 엄마, 그 사람 또 왔어요? 딸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물었다. 하양이가 꼬리를 흔들었지만 딸의 표정은 무겁게 잠겨 있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오늘 아침에도 잠깐 서 있다 갔어. 딸은 식탁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다. 왜 그렇게 자주 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뭔가 이상해요. 나는 차를 따라주며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 여기서 가족이랑 살았었대. 이 집 마당도 화단도 직접 만들었다더라. 딸은 찻잔을 만지작거리다 고개를 들었다. 근데 집을 넘겼잖아요. 이제 엄마가 살고 있고. 그렇지. 근데 이혼하고 아내가 몰래 사채 써서 집을 넘겨버렸대. 딸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나는 말을 이었다. 그 후로 이 마당을 한 번도 못 와봤다더라. 자기가 심은 나무도 하양이 새끼들도. 딸은 하양이를 내려다보았다. 강아지는 여전히 평화롭게 우리 사이를 오가고 있었다. 그 사람 말로는 하양이도 여기서 태어난 새끼 중 하나래. 자기 딸이 안고 뛰놀던 그 마당에서. 딸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엄마, 그 얘기 들으니까 좀 안 됐네요. 나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나도 처음엔 그냥 수상해 보였는데 그 말 듣고 나니까 그렇게 담장 앞에 서 있는 것도 이해가 되더라. 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도 조심은 하면서 괜히 마음 쓰게 되죠?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히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 사람이 이 마당을 바라볼 때 그리움이라는 게 느껴지더라. 사람이 아니라 그가 잃어버린 시간 같은 거. 딸은 찻잔을 감싸주며 말했다. 엄마 마음 알겠어요. 그 사람도 그 시간도 다 안쓰럽네요. 나는 작게 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더 조심하려고. 괜히 누군가의 아픔에 섣불리 다가갈 수도 있으니까. 딸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엄마, 혹시라도 이상하면 진짜 바로 말해요. 응, 걱정 고마워. 하양이는 딸을 배웅하듯 따라가며 작은 소리로 낑낑거렸다. 문이 닫히고 나는 다시 마당 끝 담장 앞에 섰다. 거기 남아있던 건 그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라 어쩌면 지우지 못한 시간의 흔적이었을지도. 장바구니를 들고 골목 아래 작은 슈퍼에서 나오는 길이었다. 가볍게 걸어오던 발걸음이 순간 멈췄다. 그 사람이 길 건너 약국 앞에 서 있었다. 먼저 본 것도 피한 것도 아니었다. 서로 동시에 멈칫하며 시선을 마주쳤다. 그는 약봉지를 들고 있었다. 나는 장바구니를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섰다. 한참 동안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서로를 바라봤다. 그 눈빛엔 무언가 조심스러운 기색이 있었다. 예전처럼 낯설지도 않고 그렇다고 익숙하지도 않은 눈빛.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작은 목소리였다. 그러나 또렷했다. 나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약 사러 오셨어요? 그는 웃지 않고 말했다. 예, 잠이 잘 안 와서요. 요즘엔 좀 시끄럽기도 하고. 나는 무슨 말인지 굳이 묻지 않았다. 그가 먼저 고개를 돌렸다. 잘 지내시죠? 나는 장바구니를 바닥 쪽으로 조금 더 내리며 조용히 대답했다. 그럭저럭요. 그 짧은 말이 묘하게 오래 남았다. 서로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에 서 있었다. 누군가는 걸음을 옮겨야 할 타이밍이었다. 그가 먼저 말했다.
그날 화단돌 흘러내렸던 거 괜찮으세요? 나는 살짝 눈을 크게 떴다. 봤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화단 기울어져 있는 게 보여서요. 언제 시간 되시면 도움 드릴게요. 나는 대답 대신 가만히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예, 필요하면 말씀드릴게요. 그는 약봉지를 들고 먼저 골목을 내려갔다. 남겨진 나는 장바구니를 꼭 쥔 채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걸음은 빠르지 않았지만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러나 묘하게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았다. 나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집 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작은 인사보다 더 많은 마음이 그 짧은 순간 안에 있었던 것 같았다. 그날 오후 부엌 창문이 닫히지 않았다. 위로 살짝 들린 듯 아무리 밀어도 딱 걸려 있었다. 나는 힘을 줬다 뺐다 하며 여러 번 문틀을 쳐다보다 결국 한숨을 쉬었다. 기사 불러야 하나. 혼잣말이 나왔다. 그때 하양이가 마당 쪽으로 달려가며 갑자기 짖기 시작했다. 하양아, 왜 그래? 나는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나갔다. 담장 너머 골목 쪽 그 사람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다. 하양이 짖는 소리에 그도 발걸음을 멈춘 채 마당 쪽을 바라봤다. 그러나 눈빛은 집 안이 아닌 하양이에게 향해 있었다. 관심도 의도도 없어 보였다. 그냥 잠시 멈춰 선 정도였다. 나는 잠시 고민하다 담장 쪽으로 다가갔다. 저기요.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혹시 괜찮으시면 창문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다치질 않아서요. 그는 놀란 듯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창문이요? 네, 물론이요. 나는 마당문을 열고 그를 안으로 들였다. 그는 마당에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보지도 않고 곧장 부엌 창가 앞으로 걸어갔다. 하양이는 한 발 뒤에서 조용히 그를 따라왔다. 낑낑거리진 않았지만 작은 소리로 숨을 쉬며 그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창틀 위가 살짝 휘었네요. 이쪽을 들어 올리고 밀어보세요. 그가 창문을 살짝 들어 올렸다. 툭 하고 낀 틈이 풀리며 문이 안쪽으로 쑥 닫혔다. 바람도 함께 멈춘 것처럼 실내가 고요해졌다. 고맙습니다. 혼자선 도저히 안 됐을 거예요. 내 말에 그는 고개를 숙였다. 큰 일은 아닌데 혼자 하긴 힘드셨겠어요. 나는 창가 너머 그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지금 지나가시던 길이었죠? 괜히 붙잡아 미안해요. 그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하양이가 반가운 소리를 내서 그래서 멈췄던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마당 안엔 햇살이 들었고 그 사이를 하양이가 천천히 걸었다. 나는 작게 물었다. 차 한 잔 드릴래요? 잠깐만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부엌으로 돌아가 물 주전자를 올렸다. 창문은 조용히 닫혀 있었고 바람 대신 조금 따뜻한 공기만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오후 나는 마당 한쪽에 낡은 의자 2개를 꺼내 두었다. 하나는 평소 내가 햇볕을 쬐일 때 앉던 자리, 다른 하나는 그 옆에 살짝 비켜 두었다. 무심한 듯 그러나 비워진 자리처럼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하양이가 문 쪽을 향해 꼬리를 흔들었다. 나는 마당문을 천천히 열었다. 그가 담장 밖 골목을 조용히 걷고 있었다. 이번엔 내가 먼저 불렀다. 혹시 잠깐 시간 있으세요? 그는 고개를 들고 내가 놓은 의자를 바라봤다. 예, 괜찮아요. 그는 마당문 안으로 들어왔다. 어제와는 달리 조금 더 부드러운 발걸음이었다. 우리는 나란히 의자에 앉았다. 말없이 하양이는 2 사람 사이에 앉아 햇볕을 받으며 눈을 가늘게
감고 있었다. 나는 손에 든 찻잔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여기 마당 그대로예요? 그는 잠시 주변을 둘러봤다. 조금 변했지만 공기는 여전하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화단돌은 어제 다시 고정했어요. 잘하셨어요. 여기서 아이가 자주 넘어졌었거든요. 그 말에 나는 살짝 놀랐다. 이 돌, 그때도 있었어요? 그는 작게 웃었다. 제가 박았어요. 모서리 깎느라 한참 걸렸죠. 나는 그 말을 듣고 작게 웃음을 흘렸다. 그 돌 위로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졌다. 지금은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좋네요. 내 말에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양이는 내 무릎에 머리를 올리고 작은 숨을 뱉었다. 우리는 말없이 그 숨결을 들었다. 그 짧은 숨결에 과거도 지금도 모두 겹쳐 있는 것 같았다. 말은 없었지만 마당은 조용하지 않았다. 그 후로 며칠 뒤 비가 왔다. 봄비 같지도 여름비 같지도 않은 묘하게 서늘한 오후였다. 빗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중 하양이가 갑자기 현관 쪽으로 달려갔다. 나는 마당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가 그 비를 맞으며 담장 앞에 서 있었다. 우산도 모자도 없이 그저 조용히 마당을 바라보는 그 사람. 나는 마당문을 열었다. 왜 거기서요? 비를 저렇게 맞고선 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냥 괜찮아서요. 비 맞는 게 괜찮을 리가요. 나는 문을 활짝 열었다. 들어오세요. 마당 말고 집 안으로.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마당 안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왔다. 나는 마른 수건을 꺼내 그의 어깨 위에 걸쳐주었다. 그 순간 손끝이 그의 목덜미에 살짝 닿았다. 그는 몸을 움찔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 손끝에서 나는 느꼈다. 오래 잠들어 있던 감각 하나가 조심스레 일어서는 것을. 거실에 마주 앉아 말없이 빗소리를 들었다. 하양이는 두 사람 사이에 누워 졸듯 숨을 고르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여기 올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겠네요. 그는 작은 녹소리로 말했다. 이 집 안에 있었던 기억들이 자꾸 움직여서요. 이제는 좀 가라앉았어요. 나는 손을 내밀었다. 마주 잡은 것도 아닌 그저 테이블 위에 가볍게 얹힌 손끝. 그가 천천히 자신의 손등을 그 위에 포개었다. 작고 조용한 접촉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내 몸 전체가 따뜻하게 반응하는 걸 느꼈다. 그의 온기, 그의 체온이 지금 내 안을 울리고 있었다. 숨소리도 줄어들고 마음이 천천히 열린다. 그가 말했다. 이렇게 누군가와 다시 손을 맞잡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나도 작게 말했다. 저도요. 그날 밤 우린 말없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급하지 않았고 확신도 없었지만 그 품 안에서 내 몸은 다시 여자가 되었고 그의 품은 시간을 덮는 따뜻한 이불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마당에서 마주 앉았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때로는 그냥 나란히 앉아 하양이가 돌아다니는 걸 바라봤다. 나는 그 조용한 시간을 동행이라 불렀다. 어느 날 그가 말했다. 이 집, 이제는 제 기억보다 당신 목소리가 더 많이 남네요. 나는 웃었다. 이젠 하양이 발소리도 당신 기억보다 많아졌을걸요. 그는 조용히 웃었고 하양이는 우리 발밑에 앉아 햇살을 품고 눈을 감았다. 딸도 더 이상 무슨 말을 하진 않았다. 엄마가 좋은 선택하세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다. 나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뭐라 정의하지도 않았다. 우린 그냥 이대로 좋았다. 같은 집에서 같은 마당을 바라보며 다른 인생을 살아온 두 사람. 그 마당에 조금은 서로의 그림자가 포개져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 집이 나에게 돌아온 건 아니지만 마음 한켠 잠시 앉아갈 자리를 얻었네요. 나는 작게 대답했다. 나도요. 내 삶에 그늘이 덜 졌어요. 그는 가끔 외출할 때 하양이에게 인사하며 말했다. 잘 지켜, 우리 집. 하양이는 꼬리를 흔들고 나는 미소 지었다. 그 사람의 집, 내가 사는 집, 하양이가 지키는 집. 그 마당엔 세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와의 관계는 한 번도 큰 소리로 이름 붙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이름 없는 관계가 내 삶에 가장 길게 남았다. 마치 햇살처럼, 바람처럼, 하양이의 숨결처럼 지나가지만 지워지지 않는 것들. 그가 그랬다. 그 사람은 내 황혼에 남은 따뜻한 온기였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누군가를 다시 마주하고 그 안에서 조용한 온기를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젊은 날엔 사랑이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황혼엔 그저 함께 있음만으로도 마음이 덜 외로워지는 그런 감정이 있죠. 그게 동행이고 그게 황혼의 사랑일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당신에게도 이런 기억이 있었나요?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황혼, 당신의 이야기도 언제든 기다리고 있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당신의 따뜻한 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기는 무릇 황혼이었습니다.